김상진입니다. 아, 네 번째 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노트에서는 C++ 언어에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두 가지 복합 타입인 배열과 문자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타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열거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합 타입입니다. 복합 타입은 원시 타입에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원시 타입은 한 가지 값만 저장하는, 유지하는 타입을 우리가 원시 타입이라고 합니다. 복합 타입은 한 가지 값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하는 타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배열은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해주는 타입입니다. 배열은 이런 여러 개의 값을 하나의 데이터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해주고, 즉 하나의 이름을 이용해서 여러 개의 값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런 복합 타입이 없으면 우리는 프로그래밍 하기가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40명의 학생의 성적을 처리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우리가 40개의 정수 변수를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겠지만 사용하는 것이 매우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만약 이런 학생의 성적을 왜 평균을 구해야 된다 하면 40개의 정수 변수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고 평균을 구한다는 것은 매우 불편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열을 설명할 때 용량이라는 개념과 크기라는 개념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교재나 인터넷에서 자료를 찾으시다 보면 용량과 크기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업에서는 용량과 크기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용량이라고 하는 것은 배열은 여러 개의 값을 유지할 수 있는 타입인데 배열을 만들 때 우리는 용량을 지정해 주게 됩니다. 즉, 그 배열에 우리가 최대한 저장할 수 있는 값의 개수를 용량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용량이 100인 배열을 만들 수 있지만 그 배열에 항상 100개의 값을 유지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2개, 3개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유지한 값의 개수를 우리는 배열의 현재 크기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따라서 크기는 변하는 것이고요. 용량은 변하지 않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배열은 많은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자체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복합 타입입니다. 그리고 모든 고급 프로그래밍 언어가 배열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일한 특성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설명드리는 이 배열의 5가지 특성은 C++ 언어만 가지고 있는 특성은 아닙니다. 다른 대부분의 언어도 배열을 제공할 경우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배열은 동질 구조입니다. 동일한 종류의 요소들을 여러 개 유지하는 타입, 복합 타입입니다. 하지만 이 동질 구조라고 했을 때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지 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수 배열을 사용할 때 첫 슬롯에는 개수를 유지하고 나머지 슬롯에 값들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첫 슬롯에 유지하는 그 값의 특성과 나머지 그 슬롯에 유지하는 값의 특성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이지만 논리적으로는 동질 구조가 아닙니다. 또
우리가 C 언어에서 문자열을 사용할 때 그 문자열 끝에는 항상 널 문자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배열로 C 언어의 문자를 유지할 경우에는 마지막에 있는 널 문자와 나머지 문자들은 그 성질이 논리적으로는 다르게 되겠습니다. 물리적으로는 같은 캐릭터 타입이지만 논리적으로는 앞에 있는 것은 데이터고 뒤에 있는 것은 데이터의 끝을 나타내는 표시자 역할만 할 뿐입니다. 배열의 두 번째 특성은 요소들 간의 순서가 존재합니다. 즉, 첫 번째 요소, 두 번째 요소, 세 번째 요소, 우리가 요소들을 접근할 때 그 요소들이 저장되어 있는 위치에 의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위치들은 색인이라는 정보로 이제 이용해서 접근하게 되는데, 이 색인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0부터 사용을 하게 됩니다. C++도 색인 정보는 항상 0부터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를 접근할 때에는 색인 값을 0을 사용하게 됩니다. 배열의 용량은 컴파일 시간에 정해지게 되겠고, 이 용량을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배열의 모든 슬롯에 유효한 요소가 들어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용량과 크기를 구분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성, 아마 가장 중요한 특성일 수 있는데요. 배열은 임의 접근을 제공합니다. 임의 접근을 제공한다는 것은 배열에 저장된 모든 요소를 바로 접근할 수 있다. 즉, 접근하는데 첫 번째 요소를 접근하든지 중간에 있는 요소를 접근하든지 마지막에 있는 요소를 접근하든지 걸리는 시간에 차이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배열이 임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배열을 확보할 때 연속 공간에 확보를 하게 되겠고, 각 그 저장되는 요소들이 물리적으로 동질 구조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연속 공간의 중요성. 이 연속 공간에 배열이 확보가 되는데, 배열이 이렇게 확보가 되기 때문에 임의 접근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연속 공간에 확보가 되지 않으면은 이 각각의 요소들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를 별도로 유지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연속적인 공간에 확보가 되어 있으면은 첫 번째 요소에 대한 위치 정보만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C부터 또는 C++에서 배열을 이렇게 생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용량이 10인 배열을 생성하게 되면 10개의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을 연속적으로 확보해서 사용하게 되겠고, 이 첫 번째 요소의 위치 정보를 별도로 유지하게 됩니다. 이 정보를 student scores-라고 하는 배열 변수가 유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student scores는 포인터 변수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 요소는 배열의 색인값 0을 이용해서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색인값과 이 위치 정보를 이용하면 각 요소들의 위치 정보를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시작 위치 주소가 100이라고 하면 student 3의 주소는 100 더하기 3 곱하기 size of int가 됩니다. 왜 size of int를 곱할 수 있냐 하면은 이 배열에 있는 요소들이 모두 동질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즉, 배열은 동질 구조이고 연속적인 공간으로 배열을 확보하기 때문에 그 임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고 임의 접근을 제공할 수 있고 임의 조건을 제공할 때 이와 같은 형태로 우리가 그 주소를 바로바로 계산해서 접근할 수 있다. 따라서 요 요소를 접근하든 이 요소를 접근하든 우리는 항상 같은 시간에 접근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프로그래밍 할 때 배열이 필요하면 배열을 선언해서 배열을 만든 후에 사용을 해야 되겠죠. 배열을 선언하는 방법은 C 때와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배열을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적 배열을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동적 배열을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적 배열과 동적 배열의 차이는 정적 배열은 용량을 지정할 때 상수만 이용해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상수를 이용해서 지정해야 되는 이유는 정적 배열은 컴파일러가 사전에 얼마만큼 공간이 필요한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공간을 다 사용하고 나면 알아서 자동으로 그 공간을 반납하게 됩니다. 동적 배열은 그와 달리 생성을 할 때 용량을 상수가 아닌 변수로 지정할 수 있게 되겠고요. 이 만들어지는 공간도 일반 정적 배열이 만들어진 공간과는 다릅니다. 또 이와 같은 배열은 나중에 사용하고 나면 사용자가 프로그래머가 직접 반납을 해야 합니다. 동적 배열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포인터를 설명드릴 때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장에서는 정적 배열만 가지고 배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열은 복합 타입이고 동질 구조입니다. 따라서 배열을 선언할 때 내가 어떤 종류의 데이터를 유지하는지를 알려주어야 되겠고 배열의 용량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int student scores 20 하면은 정수를 최대 20개 유지하겠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적 배열을 선언하게 되면 각 요소는 초기화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배열을 선언할 때 초기값 목록을 이용해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값 목록을 함께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기값의 개수는 이 목록에 포함되는 초기값의 개수는 용량보다 같거나 적어야 됩니다. 이때 초기값의 개수가 부족하면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초기화됩니다. 기본값이라는 것은 0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소수이면 0.0 그리고 불변수이면은 false로 초기화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있는 예시를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N1은 용량이 5입니다. 하지만 초기값 목록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N1에 들어있는 5개 값은 어떤 값으로 초기화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두 번째, N2는 용량이 5고 초기값 목록도 5개가 주어져 있습니다. 5개가 주어져 있고요. 이렇게 5개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각 요소들이 1, 2, 3, 4, 5로 초기화됩니다. 세 번째, N3는 용량이 앞서 살펴본 N1과 N2와 마찬가지로 5인데 초기값 목록이 주어져 있지만 하나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값이 다 0으로 초기화가 됩니다. N4의 경우에는 용량이 5인데
초기값 목록은 2개밖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1로 초기화되지만 나머지 3개는 0으로 초기화됩니다. 초기값의 개수가 부족하면 나머지는 기본값으로 초기화된다. 이렇게 5번째, 초기값 목록을 주을 때 용량을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용량을 생략하게 되면은 이 N5의 용량은 이 초기값에 제시된 초기값의 개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N5의 용량도 나머지 것들과 마찬가지로 용량이 5가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앞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은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그 선언할 때 사용된 기호를 그 해당 타입을 사용할 때도 연산자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배열을 선언할 때는 이 그 가로를 이용해서 대가로를 이용해서 용량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열을 사용할 때에도 이 대가로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을 배열 선택식이라고 합니다. 포인터의 경우도 별표를 써서 포인터 변수를 선언하는데 이 별표도 포인터를 사용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연산자가 되겠습니다. 자, 배열의 선택식.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배열은 우리가 선언을 할 때 대가로를 이용해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배열을 사용할 때도 이 대가로를 연산자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배열 선택식이라고 합니다. 배열 선택식은 배열 이름과 여기에 표현식이 오게 됩니다. 대가로 안에 오게 되겠고, 이 표현식이, 이 선택식이 배열의 대입 연산자의 왼쪽에 올 수도 있고 오른쪽에 올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오게 되면 L 밸류로 여기에 요 위치에 값을 저장하는 형태가 되겠고, 이 배열의 대입 연산자의 오른쪽에 오게 되면은 이 배열의 그 위치에 있는 요소의 값을 가지고 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입 연산자 왼쪽, 오른쪽 어느 위치에 사용되냐에 따라서 이 배열 선택식의 의미는 달라진다. 그리고 이 표현식의 결과값은 요 선택식 안에 들어가 있는 표현식은 평가가 될 것이고 그 값을 색인값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이 색인값은 항상 색인값은 0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이 범위가 이 표현식의 범위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표현식의 평가 결과값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배열의 범위, 이때 이 표현식의 평가값의 범위는 0부터 용량 -1이 되어야 합니다. 용량 -1. 그 안에 있어야지만 유효한 색인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항상 용량보다 적은 개수를 배열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배열의 선택식에서 그 표현식의 평가 결과 값은 크기 -1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같거나 작아야 됩니다. 0부터 크기 -1까지만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보통 배열은 색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배열을 조작할 때에는 포문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배열에 대해서 기본적인 설명들을 했기 때문에 이제 배열을 실제 사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리트 코드에 있는 문제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살펴볼 문제는 리트 코드 26번입니다.
remove duplicates from sorted array. 정렬되어 있는 배열에서 중복된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요거는 그 리트 코드에 가서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자, 문제를 읽어보고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영어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이 기회에 영어가 부족하신 분은 공부를 좀 같이 병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given a sorted array nums라고 하는 정렬된 배열을 준다. remove the duplicates in place. 그 중복된 요소를 in place로 제거해라. 여기서 in place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n place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열을 어떤 처리할 때 또 다른 배열을 만들어서 처리하지 말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해라 라는 거예요. 새로운 공간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remove duplicate인데 그 중복을 제거한 건 뭐냐면은 each element appears only once. 한 번만, 각 요소는 한 번만 등장하게 해야 되고 새 길이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면은 새 사이즈를 반환해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주어진 배열이 1, 1, 2면 1과 1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환해야 되면 1, 2로 만들어줘야 되겠고 그 새로운 크기는 2가 되겠습니다. 새로운 크기는 2. 요 경우에는 0, 0, 1, 1, 1, 2, 2, 3, 3, 4 이렇게 돼 있으면 0, 1, 2, 3, 4 이렇게 앞에 배열에 위치해야 되겠고 새로운 크기는 5를 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문제를 보면 벡터를 주고 있습니다. 벡터. 그래서 이 벡터의 사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생소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벡터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간단히 설명드릴 텐데 우선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클립스로 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요거를 잠깐 복사를 해서 풀어보겠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여기 이제 벡터가 두어 있으니까 벡터를 쓰지 않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요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테스트 코드부터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두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네요. 또 하나 디버깅 용도로 print int array라고 하는 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테스트 프로그램 그리고 테스트하기 위한 보조 함수까지 만들고 한번 remove duplicate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중복을 제거해야 돼요. 중복을 제거해야 되는데 만약에 인플레이스로 하지 않는다. 인플레이스 하지 않으면 충분한 크기의 배열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선 중복을 하지 않고 만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20이라고 잡아놓는 것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보다 큰 거 들어오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가 테스트 해보는 건 뭐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잡고요. 자, 포문을 이용해서 넘버스에 있는 값을 차례대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차례대로 이동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그 템프에 넣겠습니다. 그리고 그 넣는 걸 위해서 j라는 변수를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넣으면 되냐? 템프 제로에 어차피 num 제로에 있는 거는 이제 처음 값이니까 새로운 값이겠죠. 중복된 값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선 옮겨 놓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temp j가 num i와 다르면 j를 하나 증가시키고 temp에 j에 nums i를 집어넣겠습니다.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하면 다른 것들만 템프로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j를 반환하게 되면 이제 중복된 것을 제거된 새 배열이
그 크기가 나오게 되겠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넘수는 원래대로 하나도 안 변했겠죠. 그래서 다시 요 템프에 있는 걸 다시 num i로 옮겨야 아, 그,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실제 한번 잘 되나 보겠습니다. 그거 하기 전에 17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응? 에러가 있대요. 죄송합니다. 실행이 안 돼. 테스트를 실행해야죠. 자, 첫 번째 것도 두 번째 것도 제대로 안 됐네요. 근데 보면 마지막 게 안 들어왔어요. 마지막 게 안 들어왔다.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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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J가 0이고 그러면 1. J는 색인이니까 색인을 J까지 썼으면은 크기는 J 플러스 1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인플레이스가 아니라 추가 공간을 사용하면은 어떤 해야 될 일이 직관적이면 그 직관적인 것을 프로그램 코드로 구현해 가지고 작업하는 게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자체도 잘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인플레이스가 아닌 형태로 구현하는 것은 충분히 구현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C에서 이런 정도의 프로그래밍은 많이 해봤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인플레이스는 어떻게 할까? 이 템프라고 하는 별도 공간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거의 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이 템프를 쓰지 않고 이 넘스를 그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이때 이용해야 될 것이 템프를 쓰지 말고 J라는 변수를 쓰고요. nums J가 nums I와 다르다. 그러면 nums J에 nums I를 넣고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보면 원하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배열에다가 그 nums 값들을 옮겼지만 nums를 옮길 때 원래 거에다가 옮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인을 하나 더 사용해 가지고 그 색인
그러니까 진행하는 색인과 그 새로운 것들의 색인은 두 개를 두는 겁니다. 둬서 얘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과 그 새로운 것과 계속 비교해 가면서 얘를 전진시켜서 프로그램을 하면 이런 형태로 프로그래밍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이 코드에 대해서 실제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한번 진행상을 우리가 이쪽에 기록하면서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j = 0이고요. 시작은 nums에는 112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for loop, 첫 for loop 1, i는 1에서 nums 0과 nums 1을 비교합니다. 1을 비교하니까 같죠. 다르지 않아요. 같아요. 같으면은 for loop가 그냥 진행됩니다. 이에요. 그러면 nums 0과 nums 2를 비교하게 됩니다. nums 0과 nums 2를 비교하는데 1, 2가 다르죠. 다르게 되면 j가 1이 되겠고 nums 1에 nums 2가 저장이 됩니다. 따라서 nums는 1, 2, 2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for loop는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면 j는 1일, 즉 마지막에 작업한 요 위치까지 되니까 j 플러스 j를 해주면 j는 2가 되겠고 return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 i는 이 i 변수는 nums를 차례차례 진행하는 변수가 되겠고 j는 새로운 것들을 몇 개 옮겨왔는지를 어디다 옮겨야 되는지를 유지하는 그런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공간을 쓰지 않고 j라는 변수만 하나 더 사용해서 이 문제를 in place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기서는 이제 벡터를 썼어요. 벡터는 C++ 프로그래밍 하다 보면 우리는 이제 C++ 프로그래밍에서는 더 이상 그 배열을 많이 안 쓰고 배열을 필요할 때 벡터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훨씬 작업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더욱 그 C++에서 흥미로운 거는 벡터를 선언할 때는 우리가 좀 특이한 문법으로 선언하지만 사용을 할 때는 그 100일 선택 연산자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가 크게 변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설명드리면 벡터가 필요하면 벡터를 include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우선 알고리즘은 변하는 건 없으니까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사이즈는 여기 이제 안 왔죠. 근데 이 사이즈는 벡터가 갖고 있습니다. 벡터는 자기가 유지하고 있는 크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크기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size라는 메소드입니다. size라는 메소드. 이렇게 시행하면
에러 없이 동작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벡터를 쓸 때 배열 대신에 이제 리트 코드 보면 배열을 받아야 되는 함수인데 배열을 전달하지 않고 벡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벡터를 전달하면 편리한 점은 이제 배열에서는 이 함수에서는 이것이 배열로 인식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사이즈나 용량을 같이 전달해 줘야 되는데 벡터는 객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 그 복합 타입도 들어가 있고 그거의 크기도 별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사이즈를 전달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이렇게 전달했을 때 사용할 때에는 일반 배열과 똑같이 요 값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한번 리트 코드로 옮겨와서 코드를 한번 런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your input, output expected 올바르게 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여기서 0, 0, 1, 1, 1, 2, 2, 3, 3, 4 그런 코드를 하면 그러면 제대로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테스트 해볼 수 있어요. 모두 같은 경우. 네, 잘 되고 있고요. 모두 다른 경우. 네, 잘 되고 있습니다. 서미트를 하면 빈 거 들어올 때 안 되네요. 예. 테스트 해볼까요? 옛날에 풀어봐도 그 실수한 건 계속 실수하게 됩니다. 네. 20ms 89.96 이거보다 더 빠른 코드가 있다는 거예요. 한번 어떤 코드인지 한번 볼까요? 얘 거를 보면 이렇게 이 한 줄이 없는 게 되게 큰 차이죠. 그렇죠? 플러스 하나고 이런 것들도 어떤 속도에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어떤 차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트코드 27번 문제는 요소를 삭제하는 겁니다. 요소를 삭제하는데 그 요소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3을 삭제하는데 3, 2, 2, 3 그러니까 요 3도 삭제해야 되는데 삭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자리에는 이제 이 3들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것들을 앞으로 옮겨야 돼요. 옮겨야 되는 형태가 되는데 이거를 옮길 때 매번 모든 거를 하나씩 다 옮기면은 너무 느리게 됩니다. 너무 느리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옮기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방법 그렇게 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생각해서 한번 리트코드 27은 직접 여러분들이 구현해 보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실습으로 여러분들이 해볼 수 있는 거는 이동평균 구하기입니다. 그래서
배열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배열과 m이 주어지면 요 구간별로 앞에서부터 3개씩 구간별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3, 4, 5의 평균인 4, 4, 5, 4의 평균 4.3, 5, 4, 6의 평균 5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이것도 직관적으로 구하면은 이중 포문을 이용해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좀 더 중복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구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의 방법은 3, 4, 5를 구한 다음에 평균을 구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4, 5, 4를 구해야 되는데 4, 5, 4를 구할 때 기존에 구한 거에서 앞에 걸 빼고 4를 추가해서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4, 5, 4의 평균을 구하고 그 4, 5, 4의 평균을 구한 다음에 앞에 거 4를 빼고 6을 더해서 5, 4, 6의 평균을 구하는 형태로 이 프로그램 수정하면 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동 평균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배열은 1차원 배열 말고도 원하는 만큼의 다차원 배열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차원, 4차원 등도 가능하지만 실제 응용에서는 3차원, 4차원 사용하는 것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2차원 배열은 제법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지뢰찾기 게임을 만들 때 이 맵 정보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는데 게임을 진행하려면 이 맵 정보는 이렇게 2차원 정수 배열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폭탄이 지뢰가 있는 곳은 -1로 나머지는 이런 숫자로 채운 다음에 사용자가 클릭한 위치에 따라서 이게 폭탄이면 터지게 만들고 폭탄이 아니면은 보여주게 만드는 식으로 해서 이 게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뭐 이렇게 GUI 프로그램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요걸 간단하게 한번 제가 부분적인 코드를 드릴 테니까 마인스위퍼 코드를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2차원 배열 또는 그 이상의 배열들은 이 선언할 때 이거를 연속해서 여러 번 사용해 가지고 다차원 배열을 선언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9x9 배열을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차원 배열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논리적으로 이런 행과 열로 구성된 데이터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연속해서 연속 공간의 1차원 배열과 큰 차이 없이 할당이 됩니다. 그래서 다차원 배열도 이렇게 연속적인 공간에 할당하는 이유는 다차원 배열도 임의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차원 배열도 우리가 초기값 목록을 이용해서 초기값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차원 배열은 이런 식으로 초기값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C나 C++에선 다차원 배열도 1차원 배열과 비슷한 형태대로 연속 공간으로 확보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초기화도 가능하지만 권장되는 형태는 아닙니다.